리보캄넬 가남 1차 첫 승인 기대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것. 세계 최초 TKI PD1 조합 가남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은 정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을까? 글로벌 1위 제약사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넘어설 수 있을까? 며칠 전 상해 증시에서 항서제약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50조 원대로 복귀했죠. 상해 증시 상한가는 10%, 시총이 50조면 하루 5조가 불어나는 거니 HLB 시가총액을 훨씬 넘는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우리나라였으면 하루에 15조가 불어나는 거네요. 어제자로 중국 MN파 시대의 부서에서 가남 1차 승인 검토 대기열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가남 2차 때를 준용하면 10일 후 승인이었네요. 물론 이번에도 같을지는 모릅니다만 가남 1차 첫 승인이 난다면 HLB의 글로벌 승인이 부각될 것이고 국장의 반응도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항서제약 보도를 보니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더해 국제화 전략이 부각되었던데요. 혹 모르지요. 가남 1차 승인에 대한 얘기가 돌았는지도요.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정보를 통해 학습을 하죠. 항서제약이 말하는 국제화 전략이라면 미국을 포함한 중원으로의 진출이죠. 즉, 가남 1차 미국 FDA 승인과 글로벌 출시를 말하는 것. 그러니 HLB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국장에서도 이를 알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가엔과 진 회장과의 대화록에도 중원으로의 진출 언급이 나와 있죠. 주가엔과 진 회장과의 대화록은 이렇게 필요할 때 최고 경영자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곱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글로벌 진출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데 HLB는 국장에서 찬밥 신세, 두 회사 모두 회장이 직접 챙겨가며 HCC 1차 글로벌 출시를 위한 국제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HLB와 항서제약이 가남 1차 글로벌 진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세계 최초 EVP TKI PD-1 조합 가남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은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을까? 글로벌 1위 제약사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럼 이제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작년 10월 미국 FD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가남 1차 치료제로 승인한 건 모두 알고 있죠.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이 대조군 대비 낮은 PFS를 보였음에도 CTR-4 PD-L1 최초의 조합으로 승인받으며 가남 1차 치료 옵션 다양화를 지향하는 FDA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병용에 대해 무척 기대된다고 호평한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린 암센터의 갓산 아프알파 박사. 이분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의 임상 총괄 파이입니다.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임상을 총괄한 아프알파 박사는 로슈사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조합이 부작용, 간문 및 고혈압으로 인한 장내 출혈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 안정성 데이터에 대해 가남 환자에게 중요한 요인인 중증간, 독성 및 출혈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아프알파 박사가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병용에 대해 고혈압,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OS의 현저한 연장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기대감이 높다고 호평한 것과 대조되죠. 물론 리보캄넬의 경우 중증간 독성이나 출혈 위험 부작용에 대해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항암 치료의 대세가 배그, PD-1, PD-L1 병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작년 10월 아스트라제네카의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의 승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FDA 신약 승인의 경향성을 확인했으니 여전히 치료 옵션이 부족한 절제 불가능한 가남 1차 치료제 시장에 대한 FDA의 입장으로 보면 가남 1차 치료제 최초로 EVP TKI PD-1 조합인 리보캄넬 병용이 FDA의 치료 옵션 확대 목표 경향성과 일치하므로 FDA의 시판 승인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인
NCCN 가이드라인즈, HCC 퍼스트라인, 프리퍼드 레지먼즈는 로슈 아테졸리주맥, 베바시주맥, 티센트릭 아바스틴입니다. 이제 리보캄넬이 로슈의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을 넘어서서 간암 1차 베스트 인 클래스로 미국 NCCN 내셔널 컴프리헨시브 캔서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최우선 권고 요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첫째, 임상 3상 데이터 세계 최장 생존기간 OS기록 22.1개월. 아스트라제네카의 도발루맙 트레멜리맙은 대조군 대비 생존기간 연장이 3개월이 채 안 되네요. 리보캄넬의 경우 대조군 대비 약 7개월. NCCN 가이드라인즈, HCC 퍼스트라인, 프리퍼드 레지먼즈 티센트릭 아바스틴에 비해서도 약 3개월이 더 깁니다. 생존기간 3개월 연장의 이 점을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처방 주치의가 모를까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다뤘고 위표를 보면 데이터를 한눈에 알 것이니 이만 패스. 둘째, 부작용. 티센트릭 아바스틴과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부작용을 살펴보죠.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부작용은 간문맥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내 출혈입니다. 이 부작용이 통제 가능한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환자나 주치의 모두 통제 가능한 부작용 정도는 감소하면서 약의 항암 효능을 기대할 것이니까요. 2022년 2월 발간된 국제학술지 간장학 저널 오브 헤퍼탈로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간세포 암종에 대해 아테졸리주맙 티센트릭과 베바시주맙 아바스틴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간문맥 고혈압 관리. 일단 과거 6개월 동안 간문맥 고혈압과 관련된 출혈이 있는 환자는 임상에서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했군요. 더해 본문 내용을 보면 티센트릭 아바스틴 치료 중 급성 출혈이 발생하면 출혈 재발의 위험으로 인해 아바스틴을 중단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으니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고 부작용을 컨트롤한 다음 치료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왜 아바스틴을 중단해야 하는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약물의 반감기 때문이겠죠. 반감기란 약물의 체내 농도 또는 양이 정확히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의 부작용인 간문맥 고혈압과 관련된 출혈. 부작용의 반감기는 아바스틴을 기준으로 3주, 아파티님, 리보세라닙 반감기 9시간, vs 베바시주맙 아바스틴 3주,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투약의 부작용으로 장내 출혈이 시작되면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선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체내에서 상당히 또는 거의 일반적으로 약 97% 제거되어야 하겠죠. 티세나바의 반감기는 3주 다시 반감되어 25%로 줄어드는데 6주, 12.5%로 줄어드는데 9주 대부분. 약물은 4, 5개의 반감기 후에야 약 97% 약물이 제거되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4, 5개의 반감기를 거치려면 12주에서 15주가 걸립니다. 티세나바 병용 부작용으로 출혈이 시작되면 이론적으론 약물이 상당히 제거되는 몇 주 후부터나 또는 거의 제거되는 3달 후부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론 실제 치료 중 처방에는 몇 주 정도의 반감기 후 부작용을 컨트롤하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으로 간문맥 고혈압 출혈이 발생하면 최소 몇 주 후부터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 리보세라닙의 반감기는 9시간. 고혈압 부작용 발생 시 4, 5개의 반감기를 다 거쳐도 36시간에서 45시간이니 하루 이틀 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 고혈압 부작용이 생기면 하루 이틀 새 고혈압을 컨트롤할 약을 처방하면 되니 당연히 조절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 임상 파이들이 표현한 것이죠. 아바스틴과 리보세라닙의 반감기를 알고 반감기와 부작용 컨트롤에 대해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듣보잡 언론이 부작용 운운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의 통제 가능성을 생각하면 환자와 처방인은 어떤 약물을 처방하려고 할까요? 셋째, 약가. 2021년 미국 종양학회
아스코에서 발표된 간암 1차 치료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 치료 비용 효율성 논문입니다. 인브레이브150 시험은 소라페닙에 비해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HCC 환자에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이 무진행, 생존 PFS과 전체 생존 OS를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이며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무기한 투여된다. 따라서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 이 임상 환경에서 비용 효율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암환 후 가족이나 주치의들은 절감하는 현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간암 1차 치료제 약가가 연간 32만 1960불이군요. 절제 불가능한 간암이라면 간경변 등이 동반된 환자여서 절박함이 높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1차 치료로 연간 32만 불, 한화 4억, 월 3,300만 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환자가 매년 90만 명씩 늘어나는 환자 중 얼마나 될까요? 미국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와 달라 약가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인 건 다 아실 테고요. 항암 치료는 1차 화학요법 후 후선으로 표적항암제나 병용으로 또한 면역항암제, 화학, 표적항암제 등과의 병용 등 치료 옵션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1차 치료부터 약가가 이 수준이라면 후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여러 조합을 맞춤형으로 짜봐야 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환자와 주치의 간 약가가 중요한 논의사항 아닐까요? 리보캄넬의 글로벌 약가는 HLB와 항서제약이 논의 중이겠지만 중국 기준 약 1만 7천 불 정도네요. 이 가격에서 10배를 올려 17만 불이 되어도 티센트릭 아바스틴 32만 불 절반 수준이니 가격 경쟁력의 탁월함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각국의 건강보험 체계 논의는 생략. 마지막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와 아프알파 같은 처방 의사들의 입장. 치료비가 합리적인데 치료 효과는 더 좋고 부작용은 고혈압약 처방으로 통제 가능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싼데 외려기대 수명은 3개월이 짧고 부작용 발생 시기인 반감기로 인해 몇 주가 지난 후에야 컨트롤이 가능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환자와 주치의는 이 둘을 비교할 텐데요. 항암 치료제의 가격 접근성, 환자의 복약 수능도 뭐 이런 거 몰라도 지인 중 종양학 전문의가 있는 분들은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답을 듣고 지속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죠. 공부는 스스로 할 때 가장 큰 확신을 주니까요. 아바스틴도 킴리아도 허셉틴도 모두 처음 세상에 나올 땐 신약이었습니다. 임영웅처럼 스타는 늘 새롭게 나오기 마련이고 매력과 인지도가 쌓이고 탁월한 상품성이 빛을 발하면 곧 블록버스터가 되는 길입니다. 별의 순간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